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크래프톤과 원티드랩의 청약이 드디어 마감됐습니다. 결과 빠르게 살펴볼게요. 어제도 얘기했듯이 우리 사주 미달분은 최소 43만 2,711주입니다. 총 공모 주식수의 5%, 최대치까지 일반 청약자의 배정 물량이 늘어난 상황이죠. 우리 사주 조합의 청약 결과가 아직도 정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가 괜찮았다면 벌써 언론에서 막 난리가 났을 텐데 조용한 것을 보니까 소문대로인 듯 하네요.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봐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일반 청약자들이 받을 수 있는 수량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만큼 유통 가능 주식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SKIT 때는 우리 사주 미달이 그렇게 반가웠는데 요즘에는 이 우리 사주 미달분으로 더 받는 게 좋은 건지 뭔지 판단이 잘 안 서는 공모주들이 꽤 많네요. 아무튼 집계된 마감 데이터 보시면요. 청약 건수가 미래에셋만 10만 건을 넘었어요. NH와 삼성은 10만 건이 채 안 됐습니다. 대형 IPO라고는 볼 수 없는 조금 이쯤 되니까 안쓰러운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에셋의 경우에 8%에 들어가면 5주를 받겠고요. 92%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4주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NH투자증권은 57%는 5주, 43%는 4주 받겠습니다. 삼성증권은 58%는 5주, 42%는 4주를 받을 수 있겠네요. 증권사별로 결과적으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네, 세계 증권사에 모두 균등을 청약하신 분들이라면 최소 12주에서 최대 15주까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주당 가격이 49만 8천 원이나 되니까 금액으로 계산하면 꽤 되겠는데요. 자, 아무튼 그냥 결과만 놓고 보자면 최종 청약 건수가 30만 건을 안 넘었어요. 중복 청약이 가능했음에도 진짜 다른 의미로 역대급이네요. 비례는 미래가 19대 1, NH가 13.43대 1, 삼성증권이 13.75대 1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합 경쟁률은 7.79대 1이네요. 와, 10대 1이 안 된다니 정말 실화인가요? 본인이 청약한 수량을 경쟁률로 나눠서 배정받게 될 주식수가 몇 주 정도일지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크래프톤은 소수점에 대해서 546입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소수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점 0.6보다는 0.7대의 소수점이 한 주를 올림해서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각자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크래프톤 최종 청약 증거금은 5조가 유입됐습니다. 균등 배정 제도를 실시하기 전에 진행됐던 IPO들, 빅히트, 카카오게임즈, SK바이오폼보다도 훨씬 부진한 결과네요. 자, 5조면요. 맥스트의 6.3조보다도 낮습니다. 네, 크래프톤 공모주를 긍정적으로 보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였고요. 그리고 사실 현재로서는 어떤 판단이 옳은 판단이었다라고 그 누구도 속단할 수 없죠. 상장일의 주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그저 본인 기준에 맞춰서 저마다 내린 결정에 대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크래프톤의 핵심 기대 신작 2개의 전망이 반영된 2022년 예상 순이익을 기준으로 기대 주가를 한번 계산해봤잖아요. 퍼는 7월 26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된 2021년 예상 퍼를 토대로 평균 41.3배를 계산했었고요.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의 퍼가 조금 높은데 그래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퍼는 높게 잡았다고 할 수 있죠.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2022년 예상 순이익을 25% 할인율 적용해서 현재 가치로 땡겨왔고요. 여기서 왜 할인율 25%를 적용했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그냥 보통은 20에서 25%를 적용하기 때문에 저는 그중에 높은 할인율을 선택한 겁니다. 여기다가 적용퍼 41.3배를 곱해서 평가시가총액 36조 6,909원을 도출했고요.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목표 주가는 72만원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크래프톤의 주가가 계속 공모가를 하회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공모 청약에 참여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기대 주가는 공모가보다 높더라도
현재 가격은 여러 정황상 고평가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참여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NC소프트와 넷마블, 카카오, 펄어비스는 모두 부진한 반면에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인도 서비스가 재개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성장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공모가는 비싸지만 크래프톤의 미래를 좋게 보는 분들은 시장에서 또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원티드랩은 반대로 어떤 결과를 보여줬을지 같이 보시죠. 원티드랩은요, 예상했던 대로 균등은 한 주를 받기 어렵게 됐습니다. 청약 건수가 무려 23만 7,467건이나 접수됐어요. 크래프톤 세계 증권사 총 청약 건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비례 경쟁률은 3,462.46대 1을 기록했어요. 경쟁률이 예상보다 더 높았네요. 그래서 최근 IPO들과 비교해서 보시면 총 청약 건수도 큐라클 다음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었고요. 증거금도 5.5조나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크래프톤보다는 원티드랩을 선택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LCK 이노엔의 환불금의 향방도 원티드랩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된 것 같습니다. 맥스트에 6.3조가 몰렸었는데 원티드랩은 사실 그 정도로 매력있는 IPO는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5조를 넘었다는 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환매 청구권에 대한 메리트가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올해 진행된 IPO 건들 중에서 환매 청구권이 부여됐던 IPO의 상장의 성과를 정리해 봤습니다. 사명 SNC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무려 따상을 기록했고요.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아픈 기억을 남긴 시엔투스 성진은 공모가보다 아래 가격에서 출발했고 끝끝내 마이너스로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엔투스 성진은요, 수요 예측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의무 보유 확약이 1%대였고요. 또 유통가능 금액도 1,915억 원으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진시스템도 마찬가지였어요. 의무 보유 확약이 1%대밖에 안 됐고요. 또 수요 예측 경쟁률도 1000대 1을 안 넘어서 좀 부진한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제주 맥주와 동시 상장했거든요. 제주 맥주가 상대적으로 더 좋은 수요 예측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또 주당 단가도 훨씬 쌌고요. 그래서 상장일의 성과가 좀 갈렸던 것 같습니다. 자, 원티드랩은 우선 크래프톤과 상장일이 겹치지 않습니다. 크래프톤은 12일에 예정이 돼 있고요. 원티드랩은 8월 11일로 예정돼 있죠. 그리고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10.98%로 최근 성적들 대비해서 무난한 편이었고요. 또 유통가능 금액도 428억 원 정도면 부담 없는 수준이기는 합니다. 자, 환매 청구권이 부여됐으니까 상장일에 급하게 매도하실 필요 없고요. 다들 좀 차분히 대응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 나오면요, 최종적인 의무 보유 확약 비율과 유통 비율을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감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그냥 지켜보는 입장에서 재밌는 구경이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크래프톤의 결과가 너무 안 좋으니까 괜히 또 제 마음이 불편하고 좀 안 좋습니다. 아무튼 청약하신 분들은 상장 후에 어떤 결과가 펼쳐지든지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